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공자 어록, 즉 논어인 공자의 말씀을 현대 응용하기 시리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선진편 14장이 되겠습니다. 선진편 내용은 주로 공자의 성격, 태도에 대해서 누구누구는 이랬다. 지난번에 이제 민자건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또 자로에 대해서도 한 바 있는 자로는 쉽게 말해서 깡패 출신이었죠. 강직하고 오늘은 자로의 성격, 자로가 공자의 집에서 아마 비파를 아마 연주를 했는가 봅니다. 그러자 이제 공자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공자는 음악이 참 상당하게 조예가 깊었거든요. 그런데 공자가 자기 집에서 이 자로가 켜는 그 비파 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 봅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자 그에 대한 제자들도 자로를 이제 경솔하게 대하지는 않자 이제 공자가 한 말씀 했죠. 이제 그런 대목을 오늘 선진편 14장에 나와 있는데 그 원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현대적으로 응용하기 차원에서 저희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편 제14장 원문입니다. 자왈 유지스를 해의 어구지문고 문인이 불경자로한데 자왈 유야는 승당이요 미입 신야이니라라고 하네요. 보면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지설 비파설이네요, 그렇죠? 유는 자로를 뜻합니다. 자로 유의 자로 이름이 유인데 유의 비파를 그러니까 자로가 비파를 켰나 봅니다. 그러자 해 어찌 했자입니다. 어찌 하게 하는가? 즉 구지문 이 구는 공자의 그 이름을 부인데 굳이 그 나의 문 안에서 어떻게 하게 하는가? 좀 짜증냈죠? 짜증내는 목소리네요. 자, 아마 이것은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로가 이 타는 비파 소리가 이제 자로가 이제 성격이 좀 강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음악도 아마 조잡하게 들이댄 것 같아요. 또 음악이 또 살벌하기도 하고 잘 좋아하지 못해서 아마 공자는 자로가 제 집에서 저 공자의 집에서 비파 타는 것을 싫어했나 봅니다. 그러자 문인이 이제 가문이죠. 그죠? 자로에 대해서 불경했다. 자로에 대해서 공손하지 않게 대했네요. 그러자 또 스승은 또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죠? 제자를 아끼는 사람이니까. 자로는 깡패 출신이기 때문에 자로 공자가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서 힘으로 많이 공자를 지킨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또 제자를 비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유야는 자로는 승당이다. 당에 이미 올랐다는 것이죠. 당에 올랐다는 말은 이제 어떤 집에 오르기 자기 집까지는 왔다. 그런데 미입실 미 들어가지 못해 어디에 방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쉽게 말해서 어느 상태까지 어떤 단계는 도달을 했는데 에, 이제 좀 뭔가 모르게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좀 정교함이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음악을 켜는데 그의 성격이 좀 많이 다듬어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너무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스승이 이제 좀 짜증을 내자 제자들까지 이제 등달아 자로를 이제 존경하지 이제 안 하게 되는데 공자가 이것을 보고 이제 자로를 미워해서는 게 아니고 이 자로의 음악에 중하 즉 조화로움이 좀 가지도록 뭐 자로에게 경계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뿐인데 자꾸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원래 공자는 대부분 어떤 비유를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자료의 학식과 수양이 이 비유컨대 말하면 아직까지는 신뢰까지는 들어오지 못했다. 이는 지배까지는 왔으나 진도는 꽤
볼만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단점이 보인다. 그러니까 솔직히 대담하게 이제 공자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자는 그 결과까지도 예측하고 칭찬하면서도 단점을 경계하는 이제 공자를 제자들이 공자가 제자들을 어떤 비유를 할 때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 현대 응용하기 차원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죠. 자로의 검고 소리가 왜 저렇게 그친가? 당시 자로는 성격이 매우 강직했습니다. 의리가 있었고 용감했으며 행동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성격이 급했고 직선적이었죠. 그 성품이 음악에도 그대로 나타났죠. 고전에서도 북쪽 변방의 살벌한 기운이 담긴 소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부드럽고 조은 음악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를 떠올리게 하는 거친 연주였다는 것이죠. 공자는 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자가 음악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을 다듬으라는 뜻이었다는 점입니다. 논어를 보면 공자는 사람의 재능보다 그 재능을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하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힘이 있다고 훌륭한 것은 아니라고, 지식이 많다고 훌륭한 것은 아니라고, 그 힘이 사람을 살리는 힘인지, 그 지식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공자의 말씀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역시 자로는 부족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며 자로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공자는 이것을 보자 또 곧바로 말씀을 하셨죠. 자로는 이미 당에 올랐다. 다만 아직 방황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다. 이 말은 참으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엣집을 생각해보면 마당에서 당으로 올라가고 당에서 다시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공자는 학문의 경지를 바로 이 집에 비유했습니다. 자로는 이미 큰 학문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깊고 섬세한 경지까지는 아직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한 번 실수하면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한 번 말을 잘못하면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SNS는 한 장면만 보고 평생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한 번의 실패로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낙인 찍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분명히 잘못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가치까지 부정하지는 않았죠. 잘못은 고치게 하고 장점은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발로였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나? 라고 말하면 아이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동은 아쉬웠다라고 말하면 행동만 수정하게 됩니다. 사람과 행동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같습니다. 부하 직원이 실수했다고 그 사람을 무능한 사람으로 단정하면 그 조직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능력은 인정하면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 그 사람은 훨씬 크게 성장합니다. 공자는 바로 이러한 리더였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 한 번을 하죠. 사업도 실패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는 아닙니다. 공자는 자료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너는 아직 방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다. 즉 아직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회원 컨설팅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은 단점 때문에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평생 성장하는 존재라고. 누구에게나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하나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되죠. 남을 평가할 때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공자가 자료를 감사해 준 것은 사람 잘못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스승의 역할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누군가의 한 가지 단점보다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과 성장의 길을 먼저 바라볼 수 있다면 인간관계는 훨씬 따뜻해지고 우리 사회 역시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자료는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고 그걸 또 적장이 차마 말을 못하겠지만 그뭐 젓갈로 만들어서 공자한테 배달해서 공자가 그걸 보고 한 달 내내 그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정말 제 자료를 아낀 제자였습니다. 예, 아낀 스승이었습니다. 아무튼 선진표는 이 공자의 제자들에 의해서 성격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많이 평가했는데 자로는 성격이 급하지만 어리는 있었고 조금 더 다듬으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아무튼 오늘 선진편 14장을 보면서 내 자신도 한번 다른 사람의 단점만 한번 계속 오골 파듯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선집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